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우리 지난번 6장까지 학습을 하면서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다 다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셈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확률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 변수와 분포들, 그리고 기대값, 분산, 궁분산 이런 얘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확률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7장에서는 극한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인문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또는 샘플 조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정확한 통계값을 얻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전수조사는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거기에 활용되는 노동력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수조사에서 통계값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인구조사할 때.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수조사를 못해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을 때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죠.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값을 찾은 다음에 그 통계값을 토대로 전체의 모수에 대한 성질은 어떨 것이다, 특성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내죠. 이러한 전수조사 대신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요거를 데이터를 모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듯이 석탄 채굴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중심극한 정리가 통계값을 추론하는데 아주 다양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정리를 하면서 수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일단락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극한 정리에서는 큰 틀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정리 위주로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르코프 부등식, 그 다음에 체비셰프 부등식, 대수의 약법칙과 대수의 강법칙,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틀만 다루고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만 설명한다고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 극한 정리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일단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라는 얘기죠. 자, 확률 변수의 평균이 기대값이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수의 법칙은 경험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본의 관측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추정할 때 정밀도가 향상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 변수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실제 확률값이 모집단의 확률값과 같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Central Limit Theorem, CLT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큰 수의 확률 변수의 합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갖는다라는 이러한 정리들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마르코프 부등식, Markov's Inequality, 마르코프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x가 음이 아닌 값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x가 a보다 클 때의 확률, 요거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a분의 expectation value of x, x에 대한 기대값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게 마르코프 부등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이 나오죠. 체비셰프's inequality,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네요. x-뮤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는 어떻게 돼요? k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k 값은 0보다 클 때.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큰 틀만 언급하고 극한 정리에 대한 개념만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놈이 대수의 약법칙이네요. Weak law of large numbers.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서로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수열, x1에서 x2에서 쭉 어디 xn까지 여기에 대해서 xi의 평균과 분산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xi에 대한 기대값은 무한대보다 적어요. 또 x에 대한 분산도 역시 무한대보다 적다. 이럴 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와우, 매식도 복잡하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떤 확률? 요거 n분의 sn 마이너스 xi에 대한 기대값, 요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을 때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n이라는 놈은 각각의 수열들 x1 더하기 x2 해서 쭉 어디 xn까지 다 더한 놈입니다. 자, 이걸 다시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뭐가 발생할 확률? 요 안에 게 발생할 확률이죠. 자, sn 대신에 요거 x1 플러스 x2에서 쭉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요게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을 그러한 확률이란 얘기죠. 요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수의 강법칙 조금씩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확률 변수 x1, x2에서 쭉 xn까지 이게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또 그리고 평균이 존재한다면 어떤 확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x1 더하기 x2에서 쭉 어디 xn까지 요 값이 xi에 대한 기대값이 될 확률, 요거는 1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념만 설명하고 나니까 좀 이제 이 어떤 뜻인지 잘 안 잡힐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가 나왔습니다. CLT, Central Limit Theorem. 자, 어떤 뜻이 있나 보죠. 정확한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루기 힘든 경우에 근사 분포를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또 n이 충분히 크면 앞에서도 이런 얘기 다룬 적이 있었어요. 분포의 모양과 관계없이 x바는 여기서 x바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1 더하기 x2에서 쭉 xn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거죠. 근데 중요한 건 x1, x2 요 모든 것들이 요 모평균들이 다 확률 변수로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럴 때 요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n에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여기 나왔죠. 정규분포 n은 뮤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는데 이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통계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다루겠지만 모 분산이기 때문에 n을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뮤는 그냥 평균이 아니라 모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정규분포 n의 뮤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뮤, 시그마 제곱은 평균, 분산 이렇게 썼던 거죠.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다뤄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x1, x2 이렇게 쭉 해가지고 xn이 각각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분포 그리고 이게 독립 확률 변수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루트 n에 곱하기 시그마 분의 x1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xn까지 더하고 n 곱하기 뮤를 빼준 거네요. 요게 발생할 확률. 요거를 n의 c라고 썼어요.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요거를 이 nc라는 함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의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dx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규분포식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네요. 결론적으로 이 중심극한 정리는 뭐냐면 이항분포 같이 뚝뚝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를 그냥 계산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놈을 뭐로? 우리가 다루기 쉬운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그러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해지니까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어떤 확률이에요? 루트 n 곱하기 시그마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 n은 뮤, 요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 요걸 전부 다 리미트 n에서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걸 뺀 거,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n에 b 빼기 n에 a,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물가물해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정리 위주로 나와서 좀 가물가물하죠.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과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 동일하다면 동전을 4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할 때 x가 20이 될 확률을 찾으라 라는 얘기겠죠. 자, 이건 이산분포예요. 그리고 이항 확률입니다. 그래서 x에서 b가 뭐예요? 바이노미얼 40,2분의 1 하고 썼죠. 여기 40,2분의 1, 40은 뭐예요? 던지는 횟수, 2분의 1은 앞면이 나올 확률, 그쵸? 이런 경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계산했지만 x가 20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해요? 40 컴비네이션 20, 그쵸? 곱하기 2분의 1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20제곱 곱하기 2분의 1, 요건 실패할 확률이에요. 즉, 요 앞에 2분의 1이 앞면이 나온 동전이라면 요 뒤에 거는 뒷면이 나온 동전이에요. 그 다음에 20번이 성공하고 요거는 n에서 20번을 빼준, 즉 40에서 20 빼니까 20제곱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요 놈과 요 놈은 다른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놈과 이놈은 다른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꿔보면 40 컴비네이션 20, 2분의 1이 20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20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요걸 막강 노동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0.12538이 나와요. 자, 근데 x 물결 바이노미얼 n, p 횟수와 확률이죠. 요거를 우리가 x를 뭐로 바꾼 거예요? 아하,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꿨네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p 요게 뮤죠. 평균값. 그 다음에 npq 요게 뭐예요? 분산이죠. 요걸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주어진 식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바이노미얼 40,20이다. 요건 어떻게 바꿨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정규분포로 바꿔서 np 횟수 곱하기 확률 40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npq 4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요거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서 40은 횟수고요. 요 2분의 1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np 하고 썼죠? 여기서 n 40은 횟수고 p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분산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역시 n 40은 횟수고요. p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 곱하기 q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썼죠. 그럼 요걸 간단히 쓰면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 20,10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x가 20이라면 x 값이 2분의 1씩, 그래서 19.5보다 크고 20.5보다 작은 이러한 확률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준측도 g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바꿔볼 겁니다. 즉 g를 이용해서 표준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루트 10에
요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루트 NPQ죠. 그 다음에 19.5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역시 x자리에도 루트 10 분의 x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루트 10 분의 20.5 빼기 2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게 바로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한 g값이니까 g는 마이너스 0.16보다 크고 0.16보다 적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다? 0.16의 정규분포 값에서 마이너스 0.16에 대한 정규분포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전체에서 0.16 꼬리 이후 거를 두 개를 빼준 그러한 값을 계산하면 요 0.16 요거 정규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럴 때 요 값을 계산하면 0.1272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통해서 간략하게 구한 이 값과 이항분포에서 계산한 이 값을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이항분포보다 훨씬 쉽게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정리가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왜 쓴다? 이항분포를 편리하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한다. 요 개념은 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7장에서는 그 큰 틀만 언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념만 파악할 수 있는 정리 위주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제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고 거기에 덤으로 극한 정리까지 우리가 언급을 했네요. 자, 이제 앞으로 8장에서는 통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통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본 분포, 그 다음에 추정, 검정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질 텐데 사실 이러한 작업들을 언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또 어떨 때는 요걸 작업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참 안 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강의를 듣고 또 좋은 답글도 남겨주고 문의도 주고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사히 끌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통계 쪽에는 언제 다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게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통계 쪽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facesse